오늘 행렬은 끝내보는 걸로 하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행렬의 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행렬을 곱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만약에 A 곱하기 B 행렬이 있어요. 뭔 소리냐면 A행 B열 행렬이란 소리야. 됐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형태의 A 행렬이 있으면 여기다 B 행렬을 곱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녀석하고 이 뒤에 있는 녀석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에 열의 개수와 여기 있는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C가 있으면 이 결과값으로 어떠한 행렬이 나올 텐데 그 녀석은 A 곱하기 C 형태의 행렬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죠. 됐니?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갖고선 일단은 보기 문제를 보고 풀 거야. 해야죠. 해봐야 되겠죠. 졸라 많잖아. 보기 문제 1번에 12개가 있어요. 하면서 우리는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보기 1번 어떻게 되어 있냐? 3, 4, 2, 5 곱한다고 했는데 우리 뭐 한다고 했냐면 1행 1열 얘하고 우리가 위치적으로 이제 곱하는 것들이 지금 얘가 1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1이야. 뭔 개소리야. A1 1이고 A1 1이고 그치? 얘는 B2 1이고 B1 1이고 B2 1인데 얘네를 곱할 때는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주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더해준다고 했었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연산 결과값은 3 곱하기 2하고 더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주시면 이제 6하고 20이니까 26 숫자 값을 갖지만 어쨌든 행렬에서부터 오나이기 때문에 얘가 행렬입니다 라고 이렇게 닫아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됐니? 이해돼요?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 2) 그 다음에 4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8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가 대량 행렬이 되겠죠? 됐니? 자, 3번에는 3, 1, 마이너스 1 곱하는 이 녀석은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랑 곱해서 6 쓸 거고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쓸 거고 얘랑 곱해서 0 쓰겠죠? 계산 결과는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4번 자, 3, 0에 여기 이제 2차 정사각분열 이 1, 2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치? 자, 얘랑 이렇게 곱하셔야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얘랑 곱해서 6 쓰겠죠? 끝이죠? 됐니?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3 쓰겠죠? 지금 얘가 1 곱하기 1행렬이고 그 다음에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행렬이라고 해서 왜 1 곱하기 1이라고 썼지?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랑 털리고 나서 양쪽 끝에니까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 나오셔야 되는 거 맞아요? 됐지? 이해돼? 뭐가 이해 안 돼? 말을 해. 편하게 말해. 괜찮아. 내 너네 이름 아직 못 외워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은이? 응. 뭐가 문제야? 가로랑 세로랑 곱하고 가로랑 세로랑 곱하다의 개념을 갖는 거거든.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 했으니까 얘가 처음에 이제 1행에 있잖아. 얘를 곱했으니까 1열에 가야 되는 거야. 1행에 있잖아. 얘를 곱했잖아. 그럼 2열로 가야 되는 거죠. 계산형으로. 똑같이 생각을 해서 다시 5번도 해봅시다. 그러면 5번에 3, 4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얘랑 곱해서 1행 1열에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칸. 그러면 곱하면 3, 곱하면 4, 더하면 7이겠죠. 그렇지? 자, 1행 1열. 1행과 2열을 곱했으니까 1행이 2열에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컴마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내 컴마 찍으니. 됐죠? 이렇게 하면서 늘 거야. 그래서 봐봐. 자, 6번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1하고 4 2, 3 1, 5. 자, 가로 세로 곱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2. 계산 결과는 10이겠죠. 1행에 1열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에 20이니까 19가 되고, 1행에 2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7번은 해야죠. 그렇지, 7번 해야죠. 자, 우리가 7번 같은 경우는 3, 2, 1,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판단하셔야 돼요. 2 곱하기 1행렬이고 1 곱하기 2행렬이죠. 그럼 계산 결과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2 곱하기 2가 나올 거야. 얘 버린다고 했잖아.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돼? 자, 1행과 1렬을 곱해요. 그러니까 어디? 1행 1렬에 있어야 되는 거고 3이죠. 됐니? 1행과 2열을 곱해. 그러면 12가 되는 거고 1행이 2열에 있어야 되는 거고, 2행과 1열을 곱해. 그러면 2행 1열에 있어야 되니까 2가 되실 거고, 2행과 2열을 곱했으니까 2행 2열의 숫자가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8번도 해볼까요? 9번은 좀 빼자. 너무 문제가 다 똑같다. 1, 2, 3, 4.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행렬 만들어져야 되는 건 이해하실 거고, 1행의 1열 3이죠. 1행의 2열 4, 2행의 1열 6, 2행의 2열 8이십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스케일 9번은 빼고 10번으로 갑니다. 2, 1, 3,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자,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1행렬 할 거니까 우리 계산결과 값은 2 곱하기 1행렬 나올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1행 1열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네요. 됐니? 2행 1열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2가 되겠네. 이렇게. 응? 마이너스 3에 플러스 8이면 5 아니야? 정신인가? 자, 마이너스 3에다가 8이니까 5가 되는데, 그쵸?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11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곱할 거죠? 그러면 1행 1열에 써 있어야 돼. 15하고 2니까 17. 그치? 자, 이렇게 곱할 거죠? 2행 1열에 써 있어야 돼. 12랑 마이너스 4. 8이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은 그냥 너네가 하자. 됐습니까? 자, 보기 2번 있는데, 보기 2번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있으니까 지울게. 이쪽을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곱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보기 2번을 왜 여기다 하냐면 보기 2번은 결국은 정리가 돼서 우리가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요. 자, 다음을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써있는 게 A, B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0, 1, 0, 2, 3, 4, 0, 0 이렇게 할 거예요. 그치? 1행 1열 곱할 거죠. 곱하면 0이지? 맞아요? 1행에 2열 곱할 거죠. 곱하면 마찬가지로 또 0일 거예요. 맞지? 2행 1열 곱하면 또 0이네? 2행 2열 곱해도 0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셨죠? 맞지? 근데 두 번째 구하라고 하는 거는 뭐냐? BA죠. 그래서 이거는 3, 4 0, 0 0, 0 1, 2 자, 1행 1열 곱해봐 0이겠지 당연히 1행 2열 3에 8이니까 11 되겠죠. 2행 1열 0이고요 2행 2열 0입니다. 자, 1번과 2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랑 다르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땐 A 곱하기 B를 하든 B 곱하기 A를 하든 같은 거죠. 수의 계산에서. 근데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써있는 거는 A5니까 0, 1, 0, 2, 0, 0, 0, 0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다 상관없지? 어차피 다 이걸 다 0 곱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값은 얘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3번에 써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5B라고 써있는데 5A라고 써있는데 0, 0, 0, 0에 0, 0, 1, 2 이렇게 곱하니까 0이고 이렇게 곱하니까 또 0이고 이렇게 곱해도 0이고 이렇게 곱해도 0일 거니까 얘도 0, 0, 0, 0이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떤 행렬에다가 뒤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영행렬을 곱하든 앞에다가 영행렬을 곱하든 이 새끼는 무조건 영행렬로 갑니다. 됐니? 보기 2번은 단순하게 너희들한테 연산시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곱셈에 대한 관계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보기 3번은 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라면 노가다 문제입니다. 하기 싫지만 자, 1행 1열 곱할 거죠. 그러면 8, 1, 마이너스 5 그러면 4가 되나요? 그렇지? 8, 1, 마이너스 5 맞지? 2행 1열 1행 2열 곱할 거니까 숫자 크잖아. 24에 4에 마이너스 3
25가 나오겠네요? 됐니? 2의 1열 6, 2, 0이니까 8 그렇지? 2행 2열 그러면 18에 8 그러면 26에 0이니까 그냥 26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산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곱셈은 아까 전에 뭐 한다고 했냐면 곱셈 저기 뭐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행렬은 뭐 한다? 뭘 곱해도 자기 자신의 영행렬이 다시 나오는 형태가 나옵니다. 앞에다 곱하든 뒤에 나오든 영행렬을 곱하면 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보기 4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는 거냐면 원래 곱셈과 관련이 있으면은 이제 교환 법칙에 대한 거 얘기했죠. 숫자에 대해서 할 때. 그렇지? 숫자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했었냐면 숫자에서 곱셈에 대한 법칙은 결합 법칙이고요. 덧셈과 엮어서 분배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렬에서도 적용이 되는가를 보고 싶은 게 거기에 있는 보기 4번이에요. 이해됐어? 보기 4번 문제를 보면 A 행렬은 1, 2, 3, 4 참 쓰기 싫었나 보다. 자, B 행렬은 1, 1, 0, 1 C 행렬은 0, 1, 1, 0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1번에 대한 걸 할 건데 A, B 먼저 하고 C 곱한 거 하고 A에다가 B, C 곱한 거 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해볼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곱해서 A, B 곱할 거니까 1행 1열 곱하면 4 나오죠. 1행 2열 곱하면 3 나올 거고요. 2행 1열 곱하면 6 나올 거고요. 2행 2열 곱하면 4 나올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C행열이니까 0, 1, 1, 0 이렇게 되는 걸 곱할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1행 1열 곱할 거니까 3 나올 거고요. 1행 2열 곱할 거니까 4 나올 거고 2행 1열 곱하니까 4 나올 거고 2행 2열 곱할 거니까 6 나올 겁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연산됩니까? 도원인가? 근데 왜 후드 쓰고 있어? 어? 머리는 뭐 이상하게 자른 건 아니고? 얼굴이 이상했어? 선생님을 살아보니까 말이야. 얼굴,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졸라 하면 인상이 바뀌어. 할 수 있어. 선생님은 사실 포기하고 살지만 이미 결혼을 하고 살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체중을 사실 빼고는 있어요. 체중을 계속 빼려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체중을 빼서 뭐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지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 건 아니고 서핑하고 싶어서. 네. 너희들은 상관없지. 선생님이 이제 보기에 몇 킬로 나갈 것 같아? 선생님 185. 선생님 몸무게가 100kg가 넘습니다. 선생님 몸은 키도 있고 사실 뭐 골밀도가 좀 높은 타입이라 그 뼈 무게도 좀 많이 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뼈 두께가 두꺼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되게 두꺼운 편이고 근육량도 좀 사실은 그 근육형 비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지방이 없다는 건 아닌데 복부에만 지방이 집중돼 있고요. 술을 처먹어서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팔다리를 이제 인바디를 찍으면 정상입니다. 지방은 근육은
표준 이상. 표준 이상의 수준이 정확하게 말하면 비만 수준의 표준 이상입니다. 근육량이. 그래서 안 떠요. 그래. 밀도가 되게 높아. 부피에 비해서. 그래서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갑니다. 근데 서핑보드는요, 안전하게 드시려면 85kg 정도까지 잘 듭니다. 한 15kg 정도를 드러내셔야 서핑보드를 탈 수 있어요. 선생님 아들이 대학생이라는 얘기는 했었죠. 네. 선생님 아들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못했던 것들을 다 가르쳐 놓은 학교라서 스노우보드 탈 줄 아시고요, 스케이트보드 탈 줄 알고, 서핑보드도 타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스포츠를 다 가르쳐 놨어요, 이 새끼를 내가. 주짓수를 4년 했고요, 킥복싱을 2년 하셨고요, 태권도도 어렸을 때 당연히 태권도 다 시켰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운동 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시켰고, 선생님 또 음악하는 걸 어렸을 때 못했어요. 그래서 피아노 칠 줄 알고 기타 치시고요, 아들내미는 놀고, 그 배짱이야 사실은. 완벽한 배짱형 인간이죠. 그래서 여름 되면 바닷가 가서 서핑보드 타고 계시고, 겨울 되면 스노보드 들고 가서 스노보드 타고 내려오시는 이런 놈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가르쳐놨어요. 서핑보드를 어릴 때 갖다 가르치는데, 어릴 때 가르칠 때 한 2번 탔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도가 약하면 선생님이 안 뜹니다. 그러니까 보드가 물 밑으로 가라앉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잠수한다는 건 아니고, 보드가 이제 사실은 수면에 이렇게 좀 떠 있어야 되는데 수면하고 같은 위치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보드가 반쯤 잠기는 거죠. 그러면 파도를 못 올라가. 그래서 몸무게를 15kg 좀 빼고 오래요. 서핑 선생님이 그랬어. 고성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서핑 선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경기를 나가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 처음 갔을 때 되게 허름했는데 지금은 겁나 좋아졌더라고. 레미 서프라고 있는. 물에 빠지죠. 근데 상관없어. 그 서핑보드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서핑보드는 보통 가슴 이상, 보통 170 정도 되는 애들이 가슴 정도게, 키가 좀 작다고 일단 이 정도 오시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긴 피스 타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지, 무슨 라인이라고 하는데, 서핑보드하고 발목을 묶어요. 발목을 묶고 줄을 하나 넣는데, 내가 떨어져도 서핑보드가 머리 안 날아가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줄을 당기시면 서핑보드가 따라오잖아. 서핑보드 올라가시면 떠요. 무조건. 선생님 몸무게만큼 나가지 않으시면 다 뜹니다. 선생님 몸무게가 나가셔도 사실은 올라가서 물에 잠기진 않아요. 그걸 하시면 돼. 나중에 해봐, 서핑. 선생님이 아들 스노보드 가르치면 스노보드를 이제 강습을 시키면서 선생님도 스노보드를 배웠거든요. 선생님도 지금은 스노보드를 타요. 어렸을 때 못 탔지만.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것들을 좀 시켜놓은 상태고, 최근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짓들은 내가 혼자 하고 있어요. 프리다이빙 배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권투도 한 2년 배웠어요. 요즘 맨날 코치가 하는 얘기가 있죠. 시합 좀 나가시면 나 토요일 날 1회 코치가 나보다 어리거든. 생활체육 나가시라. 형님 정도면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일한다고. 네, 그런 거 있는데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해봐요. 재밌어. 서핑을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좀 허우적거릴 수 있어. 그리고 서핑 제일 처음에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구명조끼 입고도 탈 수 있어요. 구명조끼 입고 탈 수 있기는 한데 불편해서 나중에 지들이 다 봤어. 왜냐면 몸이 굼뜨거든. 서핑은 이렇게 엎드려서 패들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에 내가 엎드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패들링을 해가지고 나가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쳐박고 들어갔다가 나와. 응? 슈트 입고 타잖아. 그것도 있어. 슈트 중에 구력 슈트도 있어. 입으면 뜨는 슈트도 있어. 근데 밀고 들어가시면 이제 파도를 밀고 들어가서 파도가 위에 올라올 때 이렇게 잠수에 딱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파도 이제 오는 속도에 맞춰서 파도를 배보트 이렇게 돌린 다음에
파도가 이렇게 놀 때 패들링을 막 해. 그러면 파도의 속도랑 비슷해지면 그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면 그 파도 내가 일어나면 이제 앞에가 뒤에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럼 파도가 뒤를 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져. 그래서 그 속도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 타는 거 보면 파도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타지 않고 사선으로 타거든. 왜냐면 이렇게 타면 얘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버려. 그러면 얼마 안 돼서 가라앉죠. 그러니까 사선으로 타서 속도를 맞추는 거야. 파도의 속도에 내 서핑보드의 속도. 그래서 애들이 돈을 타는 거 보면 얘가 이렇게 나중에 돌아요. 파도 속도에 맞춰서 점점. 해봐. 재밌어. 재미있대. 나는 못했어. 자, A행을 쓸게요. 1, 3, 2, 4. 얘랑 이제 곱합시다. 1행 1열 하면 어떻게 돼? 0이네? 그러니? 그 다음에 1행 2열 하면 1이고요. 2행 1열 하면 1이고 2행 2열 하면 1이네? 이렇게 되는 건가? 1 아, 얘가 이따위로 생겼구나. 됐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곱해요. 그러면 1행 1열은 3이 되시겠죠? 1행 2열은 4가 되시겠죠? 2행 1열은 또 4가 될 것이고 2행 2열은 6이 될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 뭐겠어? 행렬에서도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A 곱하기 B 곱하기 C 행렬을 하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A 먼저, A, B 먼저 계산한 다음에 C를 계산을 하든 A에다가 B, C 뒤에 거 먼저 계산을 하든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 뜻이에요. 알겠어? 뭐 문제가 돼? 자, 2번에 써 있는 걸 보면 2번은 A에 B 플러스 C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B, AC가 있죠. AB는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계산을 해놨어. 요만큼이 AB였죠. A 곱하기 B. 그치? 맞아? 그러니까 4, 3, 6, 4 얘는 쓰면 되고요. 얘네들은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위에 거는 A 행렬이니까 1, 3, 2, 4 쓰시면 될 것이고 BC 더하고 있으니까 얘가 그냥 더하면 될 거잖아. 0, 1 더했으니까 1이고요. 0, 1 더했으니까 또 1이고 1, 1 더했으니까 2고요. 그 다음에 1, 0 더했으니까 1이겠죠. 그치? 자, 1행 1열 5죠. 1행 2열 4고요. 1행 2열 10이고요. 2행 2열이니까 6이시네. 됐지?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도 이제 계산해 봅시다. AC를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AC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1, 3, 2, 4에 0, 1, 1, 0 이거죠. 자, 곱하실 거잖아요? AC 맞죠? 네, 그러면 3이시죠? 곱하실 거죠? 뭔가 이상한데? 1이죠? 곱할 거니까 4고요. 곱할 거니까 2인데 뭔가 잘못 썼죠? 7이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 올릴 거니까 우리가 3, 1, 4, 2 이렇게 될 거고 뭐 더해서 쓸 거니까 7, 4, 16 이렇게 될 텐데 결국 위에 거랑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분배 법칙 성립한다는 소리야. 됐어? 그 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보기 4번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보기 5로 갈까요? 자,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듭 제곱이요.
어우 싫어. 노가다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 우리가 A의 만약에 n제곱이다라고 하면 A 행렬과 A 행렬과 A 행렬을 이렇게 해서 이 행렬을 n번 곱한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한다는 소리야. 언제? 행렬에서.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그거를 갖고 지금 5번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그 제곱과 세제곱을 곱하래. 그러니까 A 행렬이 지금 보면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 하겠다? A 제곱하고 A 세제곱을 하라고 했으니 뭐 해야 돼? A 제곱이면 결국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하자는 거죠. 됐어? 그래서 노가다 띄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곱할 거야.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시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1이죠. 0이구나. 됐니? 이행 1열이니까 1 마이너스 1에 또 0이고요. 이행 2열이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또 0이네요. 됐니? 그러면 우리는 A 세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에다가 A를 곱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A 제곱이 우리가 0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어떤 녀석의 0행렬을 곱하게 되면 그냥 0행렬이라고 했었죠? 그렇지? 자, 보기 6번에 원하시는 거는 A 행렬이 1011 B 행렬은 1, 2, 3, 4 1, 2, 3, 마이너스. 자, 이거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A, B의 전체의 제곱이 A 제곱 곱하기 B의 제곱이 아님을 보이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원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걸 두 번 곱한다의 뜻을 갖고 있죠. 맞아? 그러면 너네가 사실 이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 A, B의 제곱이면 A, B 곱하기 A예요. 근데 우리가 행렬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B하고 A의 위치를 바꿀 수가 원래 없어. 원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보이라고 했으니 우리 뭐 해야 돼? 노가다로 풀어야죠. 뭐. 지금 여기 있는 건 노가다로 풀라는 소리고. 그래서 노가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B 행렬부터 먼저 곱해볼게요. AB 행렬은 이렇게 곱할 거니까 1이고요.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2고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4.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됐니? 그러면 A, B 전체의 제곱의 형태는 1, 2, 4, 마이너스 2 1, 2, 4, 마이너스 2짜리니까 자, 이렇게 곱해서 9 이렇게 곱하면 2하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곱하면 4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곱하면 8과 플러스 4니까 12가 됐죠. 됐니?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맞아? 자, 그러면 A 제곱 행렬과 B 제곱 행렬을 배워볼 건데 밑에는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위로 올라쓸게요. 자, 이 녀석에 대한 A 제곱 행렬은 1011 1011 이렇게 곱할 거니까 1 이렇게 곱할 거니까 0 이렇게 곱할 거니까 2 이렇게 곱할 거니까 1이죠. 그렇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B제곱 행렬은 1, 2, 3 마이너스 1
1, 2, 3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7. 이렇게 곱할 거니까 2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할 거니까 3에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할 거니까 6에다 16, 19네요. 됐니?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네. 근데 이것도 한번 잡아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이제 7이 되겠어. 자, 여기 순간, 이거 나오는 순간 여기서 사이 틀렸죠? 다른 상태가 돼버렸지. 계속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곱해서 14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19니까 7이 되겠다. 됐니? 자, 결론적으로는 우리 달라요. 하고 싶은 얘기는. 됐습니까? 계산이 틀린 게 있은 것 같은데 7이 맨 마지막에 틀렸다는 마이너스 12에 10분인데 왜 틀렸지? 아, DB가 틀렸구나. 이렇게 6에다가 16, 22네. 멍청이다. 자, 그럴 수도 있지 뭐. 22, 얘가 10이랍니다. 이렇게 된다는데 어쨌든 이 둘은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저번에 배운 영행열과 마찬가지로 또 새로운 식기를 하나 더 배웁니다.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위 행열이라고 합니다. 영행열 배울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행열에다가 영행열을 더하면 자기 자신의 행렬이 나온다. 그 뭐 항등원 여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얘가 얘만 남아 있어 뭐 이런 얘기 해줬잖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배운 거를 좀 적어놓고. 요만큼 배웠습니다. 자, 요번엔 뭘 할 거냐면 A 행렬에다가 어떠한 녀석을 곱했는데 A 행렬이 다시 나오길 바래요. 이 녀석을 배울 거고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 행렬입니다 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라고 하는 녀석은 1, 0, 0, 1 아니면 1, 0, 0, 1, 0, 0 아이씨 헷갈려. 이런 새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해요.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곱해서 얘가 다시 나오려고 하면 A 행렬이 정사각행렬, 즉 2 곱하기 2, 3 곱하기 3행렬 형태를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저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남는다 했지.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런 형태가 나오려면 여기가 반드시 뭐 해야 돼? A 곱하기 E 행렬을 했는데 A 행렬이 나오려면 얘가 A 곱하기 B였을 거고 얘는 그럼 B 곱하기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위 행렬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런 형태의 정사각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4 곱하기 4 이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얘기 안 돼? 되는 거야? 얘의 결과값이 A 곱하기 B가 나와야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은 맞춰줘야 되는 거고 얘를 그대로 좀 갖고 와야지만 A 곱하기 B가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단위 행렬은 뭐가 된다? 정사각 행렬을 형태를 갖고 있다. 요건 기억하시면 되고 대각선으로 다 1값을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됐니? 그러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이제 해볼까요? 7번? 보기 7번 문제를 보시면
A 행렬이 A, B, C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얘가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여기를 봐서 이 녀석에 관한 단위 행렬이 나오려면 반드시 2 곱하기 2가 나오셔야 되는 거죠. 자, 됐죠? 왜 그러고 싶어? 자, A 곱하기 2 행렬은 A, B, C, D에 1001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곱해서 A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B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C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면 D가 나오겠죠? 됐니? 자, 단위 행렬 2라고 하는 녀석이 A를 곱하면 1001 A, B, C, D.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A, 이렇게 곱할 거니까 B, 이렇게 곱할 거니까 C, 이렇게 곱할 거니까 D입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행렬에다가 2를 곱하면 A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A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다 뭐한다?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다 배웠어요. 문제 풀면 끝나요. 그래서 기본 문제를 쭉 풀어볼 건데 문제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후딱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성립한다. 이 뜻을 의미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고 했는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잘 봐. 원래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던 방식대로 얘를 분배를 하면 이만큼을 뭉쳐서 이 새끼하고 이 새끼한테 분배를 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더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B가 됩니다. 앞에서 곱해준 거니까 앞에 있어야 돼요. 뒤로 가시면 안 돼, 절대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겠죠? 얘도 분배를 이렇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A의 제곱 BA AB B의 제곱이야. 아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하고 얘하고 구분해서 써줘야 돼요. 그런데 이 형태가 위의 식과 같다라는 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A, B랑 BA가 같을 때 X, Y 값을 구하세요라는 뜻이야. 저걸 진짜 이걸 해보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를 해서 해보세요가 아니라 우리 뭐한다?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같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 녀석의 A, B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해봅시다. A, B는요.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2x가 나오겠죠. 1행 2열 곱하니까 y 플러스 12가 나올 거고요. 2행 1열 곱할 거니까 4x 2행 2열 곱할 거니까 3y 플러스 24가 나옵니다. 아직 배우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그냥 이렇게 곱해도 되는데 잘 안 보이실 거라 여기다가 이걸 한번 쓸게요. 그치?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BA는 3y가 제점에 나오겠죠? 됐지? 1행 2열 곱할 거니까 4y 2행 1열 곱할 거니까 x 플러스 18
2행 2열 곱할 거니까 2와 2x 플러스 24죠. 여기 있는 애들 다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2x가 3y이시면 돼요. y 플러스 12가 4y니까 여기서 y값 나오겠네요. y값은 얼마? 4더. 됐지? 자, 얘네 관계성에서 4x가 x 플러스 18이니까 x는 1이다. 얘네들 관계성이 있으니까 3y 플러스 24가 2x 플러스 24다. 당연하겠지? 얘가 성립하겠지. 그리고 얘한테 4를 집어넣고 얘한테 6을 집어넣으면 성립도 하시죠. 그래서 x의 값은 6이고 y 값은 4가 되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ac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 이퀄 0입니다. 이 됨을 보이세요 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K-네이밍한 정의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엄청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뭘 할 거냐면 행렬의 n제곱을 곱할 때 사용합니다. 행렬의 n제곱을 곱할 때. 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건 너네 a제곱 하는 거 편하겠어? 이렇게 써있는데? 근데 너네 이 a제곱은 결국 뭐랑 똑같을 거냐? a 플러스 d a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ad 마이너스 bc 이랑 똑같겠죠? 맞아? 그러면 얘를 제곱하려면 화가 나겠지만 여기다 뭐 이거 곱하고 이거 더하는 거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행렬의 n제곱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없는데 일반적인 웬만한 문제집에는 다 써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학교 시험에는 등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K-네이밍 전정은. 그래서 기본 문제 4번에 별표를 다시 적은 게 맞고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 뭐 이거를 지금 당시 n제곱에다가 적용시키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할 거냐면 노가다 좀 해보자 이거죠. 나도 싫어. 그러지 마. 이걸 다 써야 되는 내가 더 싫지 않겠니? 자, 이렇게 곱할 거니까 a제곱 bc죠. 됐지? 이렇게 곱할 거니까 ab b일 거고요. 이렇게 곱할 거니까 ac dc 이렇게 cd인데 뭐 dc로 썼지? cd 그다음에 이렇게 곱할 거니까 우리는 bc b제곱이죠. 이게 a제곱 그니 여기다 이거 곱하는 걸 쓰면 되죠? a 플러스 d의 a니까 a제곱 ad 그 다음에 생각보다 계산 안 되네. a, b, d 이거 t제곱이야. 잘못 썼네. 큰일 날 뻔했다. a, b의 bd 그 다음에 얘는 ac의 cd 그 다음에 ad의 d제곱이죠. 자,
마지막으로 단위인물에 대한 것들은 AD-BC 0, 0, AD-BC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뭐하냐면 빼주고 얘를 더하라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써있는 녀석은 결국은 제일 처음에 써있는 녀석이고 A의 제곱 플러스 BC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D 플러스 AD 마이너스 BC가 될 거니까 다 지워진다는 거예요. 됐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쌓이는 건 AB, BD, AB 마이너스 BD 그다음에 0 당연히 지워지죠. 됐지? 여기에도 AC, CD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CD 플러스 0이니까 다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BC D제곱 마이너스 잘못 써왔네. D제곱인데 AD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겠지. 결국은 다 지워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K 레밍턴 정리는 사실 제약 조건도 있고 이렇긴 하는데 지금 당장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데는 무리가 좀 있을 거고요. 케일리 해밍턴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거듭 제곱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가 원래는 다음 주부터 공수 2를 들어가야 되죠. 그치? 공수 2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있는 건 마무리를 할 거야. 몇 문제? 오늘은 지금 유제 10번까지만 풀어오면 될 것이고 지금 기본 문제 6, 7, 8 세 문제가 남았는데 그거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순열조합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우리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뭐 그렇게 해야죠. 뭐. 그러면서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죠. 수고들 했고 다음 시간에 봐요. 제가